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처음으로 전해드리는 생활뉴스 해운대 송태환입니다. 해운대 지역만의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지역 밀착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떤 때보다 희망이 넘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새해 첫 해맞이로 새로운 1년의 시작을 함께한 시민들의 모습을 박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새해 첫날, 이른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네, 이렇게 해맞이 이렇게 와가지고 해운대에서 보내는 이 첫날 밤이 너무 좋아요. 네, 동해 쪽으로 다니고 부산 쪽은 처음인데 다른 데 다 돌아다녀봐도 부산이 최고 좋네요. 수평선 넘어 붉은 기운이 퍼지더니 새해 첫 태양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 첫 일출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저마다의 새해 소망을 간절하게 빌어봅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냥 한 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어떤 소원 비셨습니까? 모두 건강하고 우리 가족 얘 말고 동생 더 있거든요. 5가족이 다 행복하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을 하는 새해 첫날. 모두의 마음속을 가득 채운 첫 해와 함께 활기찬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 일출의 장관을 함께한 시민들은 힘차게 떠오른 태양처럼 올 한 해 밝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동해남부선 북선 전철 사업이 동해선 부전 1광 1단계 구간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개통되었습니다. 개통되기 전까지 무려 13년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예산 확보와 선로 설치 등의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특히 해운대 지역에서는 재송동을 시작으로 센텀, 백스코, 신해운대역, 송정까지를 지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저는 지금 동해선 부전 1광 복선 전철이 시작되는 바로 부전역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12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돌입하면서 부산에서도 광역전철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직접 열차를 타고 열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동해선 부전 1광 복선 전철 제가 드디어 탑승을 했습니다. 이 스탑워치로 과연 1광역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 출발합니다. 이번에 개통한 부전 1광 구간 동해선 1단계 사업은 지난 2003년 6월 착공돼 총 1조 3,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부전역에서 1광역까지 14개 역은 거제 해맞이역과 교대역을 거쳐 백스코, 신해운대, 송정역을 지나 기장 1광역까지 도착하는 28.5km 구간입니다. 그중 도시철도 환승이 가능한 곳은 1호선의 교대역, 2호선의 백스코역, 3호선의 거제역으로 3곳입니다. 기본 요금은 1,200원으로 기존 도시철도와 같고 환승 할인도 적용됩니다. 동해선은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며 사실상 도시철도 5호선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 이 구간 출퇴근 시민들은 동해선 개통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락동 앞에 있는 100번 버스 타고 한 40분간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맨날 그 자리도 없고 있었는데 타니까 여기 저렴하고 시간도 빠르고 앉아서 갈 수 있으니까 많이 편한 것 같아요. 같이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궁화 타고 다녔는데 무궁화 2,600원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환승도 되고 1,200원 그 정도라서 좀 싼 것 같고 또 차도 새 거라서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싸고 빠르게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코레일에서는 동해선 개통에 맞춰 새로운 각오로 직원 교육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해운대역의 경우 기존 해운대역에서 이름을 바꾸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쪽, 경기도 저쪽에서는 지금 광역전철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가지고, 근데 부산 쪽에는 이제 광역전철이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전부 설렘도 있고, 예전에는 해운대 하면 전국에서 그냥 관광 목적으로 많이 왔는데 이제는 이제 광역전철이 담임으로 해가서 부산 시내 이제
국철과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될 수도 있고요. 전부 출퇴근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편리할 수 있도록 연계나 또 도중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많이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관사들도 부산 지역 첫 광역전철 운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 운행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부전 해운대 간에 교통난이 해소될 것 같고 동부상권 관광벨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기관사들은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았습니다. 15분 간격의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40분으로 늘어지는 배차 시간과 대중교통의 연계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해남부선 그 자체가 그 기존 그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그 지하철 그 시설하듯이 그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구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은 이미 그 이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그 역에서 시내버스 그 정류장까지 뭐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뭐 셔틀버스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그 교통 시설을 해줬으면은 아마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은 그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려 13년 만에 부산 시민들의 품으로 온 동해선인 만큼 좀 더 촘촘한 고객 맞춤형 대책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부전역에서 출발해 드디어 일광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14개 역을 거쳐서 이곳에 걸린 시간은 단 37분입니다. 부산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비수도권 광역전철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일광역에서부터 울산 태화강역까지 2단계 사업은 오는 2018년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부산 시민의 훌륭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멋진 운행 이어가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생활뉴스 해운대 통순서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훈훈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운대구 반여 4동 3호 할머니 경로당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소식과 해운대구 송정동 한 빵집의 사랑의 빵 나눔 행사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반여 4동 3호 할머니 경로당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00만 원을 반여 4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습니다. 3호 할머니 경로당에서는 지난해 5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성금 기탁에 동참하며 지역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받기만 내하고 우리도 한번 연말 되면 뭘 좀 편하게 좀 도와주자 서로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또 자식들이 또 뭐 엄마 생일이라고 주고 또 맛있는 거 선물하고 또 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하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모아놨다가 그래 이제 보탬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지요. 한편 기탁된 성금 100만 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한 빵집에서 지역의 이웃을 위해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오전에는 오명희 송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지역과의 나눔을 실천한 공로로 빵집에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빵집은 소외계층을 위하여 이런 사랑의 빵 나누기로 300회를 맞이하여 정말 기쁘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한편 송정동의 사랑의 빵 나눔 행사는 송정동 청년회 회원들이 기부받은 빵을 이웃에 배달하는 봉사에 동참하며 월 4회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활뉴스 해운대 우리 동네 이야기 순서입니다. 해운대 원동 나들목에서 올림픽 교차로까지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개통 소식과 부산 아쿠아리움의 상괭이 구조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30일부터 해운대 원동 나들목에서 올림픽 교차로까지 3.7km 구간에서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가 개통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첫 시행으로 이 구간 양방향 2개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24시간 운영되면서 시내버스 속도가 20에서 30% 빨라지고 정확한 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어 승객이 8%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시행 초기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또는 유턴 차량과의 접촉 사고 등 교통사고 우려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경찰 등 관리 요원 배치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부산시는 말했습니다. 또 부산경찰은 무난 횡단을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와 안전펜스를 설치했으며 버스 전용 차로 전용 신호등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신호 식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습니다. 부산 아쿠아리움은 지난 12월 27일 거제시 능포동 인근 해상에서 그물에 혼획된 상괭이 한 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래연구센터와 해양생물구조치료기관인 부산 아쿠아리움은 상괭이가 거제시 능포동의 정치망에 걸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구조된 상괭이는 몸에 여러 곳에 기생충이 붙어 있었고 탈진 탈수로 인한 기력 저하 및 그물에 벗겨진 주둥이와 등 지느러미 등의 상처를 입은 상태로 아쿠아리움에서 치료 중입니다. 한편 상괭이가 구조된 것은 2014년 5월 부산에서 좌초된 상괭이가 구조된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해운대구에 위치한 재송중학교 3학년 김승관 학생이 제18회 베이징 국제로봇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국제대회에서 김승관 학생은 창작 부문에 출전해 해일 방지와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돕고 평상시에는 하수구 청소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자연재해 방지 로봇을 제출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내년 1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1층 소전시실에서는 과학 웹툰을 전시하는 과학 웹툰에 빠지다가 열립니다. 이 전시는 지난 9월 진행한 과학 웹툰 공모전에서 수상한 16개의 작품과 웹툰 도시 부산을 소개하는 패널, 웹툰 인포그래픽 등이 전시됩니다. 1월 8일에는 겨울방학 특별 강연으로 강남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이자 엑스레이 사진작가인 정태섭 교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창의적 발상 따라잡기라는 주제의 강연이 마련되고 22일에는 무산대 물리교육과 김상욱 교수 등이 참가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생활뉴스 해운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